우리 다나쌤이라고 유튜브 채널 운영 중이신 분을 모셨는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쇼핑몰 판매자이자 강의업을 하고 있는 다나쌤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예전부터 유튜브 영상 보면서 뭐 저보다 먼저 그 강사의 길을 계속 걸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영상을 봤거든요. 저도 서 과장님 굉장히 팬이어가지고 서 과장님이랑 저랑 얘기하는 결이 초반에 굉장히 비슷했어가지고 서 과장님을 저도 구독하고 굉장히 애청하는 애청자인데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최근에 경제 라디오인가? 네, 맞아요. 네, 경제 라디오에 나오셔서 2023년도 전망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전망에 빠져 있거든요.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네, 그래서 그 이야기도 듣고 싶어가지고 한번 모셔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경제방송에서 어떤 이야기 하신 거예요? 최근에 제가 YTN에 있는 생생경제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됐는데 2023년도에 소비 트렌드는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나요? 2023년은 사실 트렌드라고 하는 게 그때 당시의 유행이라고 하는 게 트렌드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 트렌드가 작년 우리 코로나가 딱 끝나는 시점을 생각을 해보면 이 트렌드를 조금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2022년에 초반에 보면 우리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면서 이제 보복 소비라는 게 좀 많이 올라왔었죠. 그때 많이들 소비하셨던 게 굉장히 하이엔드급의 브랜드들을 좀 많이 소비를 하셨기도 하고 그리고 국내 여행도 원활하게 좀 많이들 다니시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해외여행들도 많이 다니게 된 게 작년 상반기 정도의 소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때 굉장히 많이 소비 측이 올라갔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만났었던 게 아무래도 이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 시점을 금리가 폭격을 우리가 받게 되는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소비가 굉장히 갑자기 또 축소하게 됐습니다. 그런데다가 코로나 시즌에 우리가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게 코인이나 주식이나 이런 거 뭐 부동산 이런 투자를 가지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번 분들에 대한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면서 재테크라든지 부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또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서 교육도 많이 받으셨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 경제 위기가 오면서 다 거품이 싹 빠지게 되면서 갑자기 가난해지신 분들이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굉장히 축소가 되면서 갑자기 무지출 챌린지라든지 아니면은 아예 소비를 오늘 하루는 하지 않겠다. 갓생으로 난 살겠다라고 해가지고 오늘 나 혼자서만이라도 충실히 살아가는 그런 일지를 쓰는 이런 소비축이 늘어나면서 극과 극의 소비가 작년에 일어났었는데 올해도 그 작년 하반기와 비슷하게 소비가 좀 축소될 거라는 게 소비 트렌드로 어느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극과 극이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우선 미국 유럽 구매대행 저는 구매대행 하니까 그거 보면서 중국 좀 저렴한 제품들 구매대행으로 하는 게 좀 좋겠네요. 방향성으로는. 이상하게도 그렇게 소비가 줄어들면 싼 거를 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라고 하시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고 오히려 살 거라면 오래 쓸 수 있는 브랜드 상품을 구매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서 오히려 하이엔드 브랜드들은 계속해서 잘 나가지고 오히려 브랜드가 없고 인지도가 없고 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는 좀 자그마한 거 여러 개 사서 경험을 하기보다 시행착오를 줄이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브랜드 쪽으로 좀 더 소비가 올라갔지 중국 쪽 구매 대행 쪽은 오히려 좀 더 내려간 경향을 좀 볼 수가 있어서 유럽 구매 대행은 웃었지만 중국 구매 대행은 좀 우는 시즌으로 좀 더 갈 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이 소비는 사실 오프라인에서도 좀 이어지고 있는데 오프라인에서도 슈퍼라든지 편의점의 소비가 좀 줄어들고 오히려 백화점 소비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난 걸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온라인도 뭐 다르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린 쇼핑몰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팔아야 되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생에서 지금 당장 돈은 그러면 무엇으로 벌 수 있냐라는 걸 놓고 봤을 때에는
어느 정도는 내가 브랜드를 키워가기 위해서는 돈도 많이 투자해야 되고 시간도 많이 소비가 되기 때문에 당장은 제가 브랜드 상품 팔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브랜드를 키워가고 꾸준히 쌓아가야 되는 시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만의 브랜드를 좀 더 구축해 나가야 되는 내일을 준비하지 오늘 당장 하루살이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은 조금은 접어야 되는 시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2023년에 내가 판매해야 되는 물건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브랜드를 조금 더 확립을 해야 된다는 생각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지금 돈이 제일 없는 사람은 누구일 것 같으세요? 당연히 20대가 돈이 제일 없지 않을까요? 맞아요. 네. 20대, 30대, 40대 이쪽이 조금 지금 힘듭니다. 네. 30, 40대는 좀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힘들고 네네네. 20대는 사실 용돈이 좀 끊길 수 있고 그렇겠네요. 원래 그들은 사실 용돈으로 사는 친구들이 좀 많았었으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주머니를 열 수 있는 사람들은 50대 이상의 연령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인용 기저귀를 생각을 해보면 네. 우리가 성인용 기저귀라든지 뭐 팬티라든지 우리 어른들의 물건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자녀가 예전에는 많이 사줬죠. 온라인 네. 쇼핑을 잘 못하니까. 근데 요즘에는 쿠팡 같은 경우에는 스와이프 한 번으로 결제가 일어나다 보니까 굉장히 소비가 쉬워졌다라는 측면 때문에 맞아요. 아무래도 내가 진짜 필요한 거 근데 자녀한테 얘기하기는 조금 쪽팔리거나 아니면 얘기하기는 좀 그런 거 나도 어차피 돈이 있는데 내가 사면 될 거를 살 줄 몰라가지고 못 샀던 그런 것들을 온라인으로 소비하는 실버층 특히 신중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그쪽을 타겟으로 여러분들이 물건을 조금 더 판매를 하시거나 구매 대행으로 판매를 하셔도 그들은 좀 더 여유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시간을 좀 더 기다려주기도 해서 만약에 구매 대행으로 판매하신다면 그쪽 물건들을 좀 더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완전히 되게 와닿는 게 다른 분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구매 대행에 대해서 뭘 알아 그랬는데 원래 구매 대행도 네. 잘 하시고 굉장히 폭이 넓으세요. 예, 그 채널 보시면 알겠지만 이 길만 15년 맞나요? 네, 맞습니다. 15년을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고인물의 고인물이죠. 진짜 네. 고인물이 고인물이에요 사실은. 그 15년 동안 굉장히 많은 곳에서 강사로 활동하셨잖아요. 네. 뭐 카페24, 뭐 지마켓 옥션, 쿠팡 스마트 스토어. 네. 네. 이런 데들은 어떻게 다 연락이 먼저 온 거죠? 지마켓 옥션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지마켓 옥션인지 모르고 모르고? 네, 입사 지원서를 냈는데 네. 면접을 제 전에 봤던 분이 한 15분 정도가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연치 않은 좋은 기회로 채용이 돼가지고 지마켓 옥션 교육센터를 출발로 해서 지금까지 이 길을 오면서 대부분 제가 강의하고 싶습니다 라고 갔던 데는 한두 곳 정도밖에 없고 네. 네이버랑 쿠팡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연락이 와서 강의를 하게 됐죠. 좀 말씀하시는 톤이 살짝 아나운서 톤인 것 같은데 이게 만들어진 건가요? 원래 옛날부터 이렇게 얘기를 했나요? 저 타고났습니다. 타고났어요? 네. 타고나신 거였구나. 네. 제가 사실은 네. 경상도 사람이라 네. 사투리를 고치려고 매일 저녁에 이렇게 작업하면서 들었었던 게 홈쇼핑이었어요. 홈쇼핑. 네, 그 홈쇼핑 쇼호스트들의 말투를 모델링이 자동으로 좀 된 거예요. 그렇네. 39,900원? 약간 네. 이런 느낌이 저도 모르게 이렇게 네네네네. 자꾸 듣다 보니까 따라서 하게 돼가지고 말투가 자동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력이 진짜 너무 화려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이력이 정말 화려해서 이분이 와디즈에서 전자책이랑 그 오프라인 강의 맞죠? 이북이랑 VOD 그리고 네. 오프라인 강의 이렇게 세 가지를 리워드로 판매를 했습니다. 판매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나요? 네, 10월에 판매했고 앵콜 펀딩을 11월에 해가지고 12월에 마무리가 됐고요. 그렇게 딱 2달? 3달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매출이 그거 보시면 아는데 네. 4억 3천이 팔렸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사실 너무 부러운 얘기거든요. 그 VOD랑 전자책이랑.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게 지금까지 15년간 이곳 저곳에서 강의했던 이 플랫폼 내에서 강의했던 것들이 다 브랜딩이 된 거잖아요, 본인. 네, 맞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유튜브도 네. 브랜딩이 잘 돼가지고 다나쌤이라고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4억 3천이라는 매출을 달성했는데 지금 저희 채널에 지식 창업 관련돼서도 관심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본인처럼 한 방에 네, 한 4억 3천만 원 매출 내려면 이거 다 빼도 한 2, 3억 남잖아요. 맞습니다. 그건 네. 두세 달만 2억 넘게 번 거잖아요. 네. 이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대놓고 이렇게 돈이 이렇게 자꾸 나오니까 저도 네. 좀 부끄럽네요. 네.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솔직히 말하면
유튜브 구독자가 많은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도 10만, 15만 분들보다 더 이게 매출이 잘 나온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매출이 잘 나올 수 있을까요? 저도 사실 이제 강의를 쇼핑몰이 아니라 지식 창업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진짜. 생각도 사실 했는데, 와디즈 펀딩을 사실 한 가장 큰 이유는 제 강의를 사실 많이 열지는 않아서 지자체 강의라든지 아니면 쿠팡이나 네이버 이렇게 본사 강의들을 보통 하다 보니까 제 강의안들이 너무 아까운 거죠. 네, 항상 강의를 할 때 강의안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 이 강의안들이 자꾸 섞여 들어가고 그 트렌드가 바뀔 때 자꾸 이 강의안이 버려지는 게 좀 아쉬워서 이걸 전자책이나 VOD로 만들어가지고 한번 와디즈에서 한번 해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고, 제 수강생이 저보다 사실 먼저 했어요. 제 수강생이 3억을 좀 넘게 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이 청출어람 용서할 수 없지 약간 네네네. 이런 느낌으로 네네네. 네, 저도 그냥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제가 다른 분들보다 제가 좀 자신이 있었던 거는, 제가 지금까지 거의 15년 가까이를 이 바닥에 좀 있었다 보니까 저한테는 판매자의 빅데이터가 저한테 있거든요. 한마디로 많은 수강생분들의 어떻게 해서 잘 됐고 어떻게 해서 잘 안 됐고 지금까지 연락하고 계시는 분들을 만들어내는 그 성장을 한마디로 같이 한 거죠. 지금 월에 한 1,000억 정도 판매하시는 대표님도 계시는데, 그런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월에 100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1,000억까지 가는데 사실 같이 했었던 동반자였기 때문에 성장 같은 것들에 대해서 남들과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분야에 어느 정도 꾸준하게 내가 컨텐츠를 쌓고 이력을 쌓고 경험을 쌓아가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그 분야에서 내가 마치 만났던 많은 사람들의 경험이나 이런 지식 같은 것들이 다 저에게도 전달이 되면서 제가 또 구체화를 시킬 수 있고 이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컨텐츠라는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와디즈에서도 이렇게 성공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거를 좀 빨리 하긴 좀 어렵겠네요? 빨리 하시려면 돈을 좀 많이 쓰시면 됩니다. 돈을 뭐 많이 쓰라는 얘기는 광고를 많이 하시면 광고를 해서? 네, 광고비 대비 매출은 네. 연결이 되니까 그러면 되는데, 문제는 리텐션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쵸. 들어왔을 때 페이지가 매력적이어야 되니까 그 스토리텔링도 정말 잘 해야 되겠죠. 근데 내가 스토리텔링을 잘 못한다면 그것 또한 또 돈을 써서 맡기거나 네, 그렇게 해서 돈이 좀 많이 든다. 그러면 결국은 또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돈 벌자고 하는 건데 너무 돈 놓고 돈 먹기면 그쵸. 나중이 없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아까 저희 쇼핑몰 뭐 소비 트렌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꾸준히 나의 브랜드를 쌓아가는 단계였을 때 내가 상품의 브랜드를 쌓아갈 건지 나만의 브랜드를 쌓아갈 건지, 요것을 여러분들의 성향에 잘 맞는 것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집중하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뭐 한두 달 만에 1, 2억은 그냥 버실 수 있습니다. 센데요? 제 의견은 아닙니다. 한두 달 만에 1, 2억 그냥 벌 수 있다는 거는 네, 어쨌든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니까 네. 되게 다양하게 강의해 보셨잖아요. 네, 뭐 네. 구매 대행도 해보고 뭐 역직구도 해보고 막 제트 배송, 로켓 배송 뭐 전문이시고 막 그런데 최근에 가장 돈 벌기 좋은 건 뭐가 있을까요? 지금은 단연코 제트 배송이라고 말씀을 제트 드릴 배송.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네. 제트 배송인 이유는 네. 뭐 얼마 전에 캡틴 나나님도 나오셔가지고 이야기하신 거 제가 영상 네네네네. 봤는데 네.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으시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으시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저랑 같이 하시는 대표님이 월 한 50억에서 100억 사이로 제트 배송으로 판매하시는 대표님이 저랑 또 같이 하고 계시는데 네. 저는 사실 제가 움직이는 물건은 뭐 1, 2억밖에 안 돼요. 네. 제트 배송으로. 근데 제트 배송을 해보니까 굉장히 느끼는 점들이 좀 많았어요. 쿠팡이라고 하는 플랫폼은 굉장히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삐팡이라고 우리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만큼 판매자에게는 이로운 플랫폼은 아니지만 소비자에게는 굉장히 이로운 플랫폼이기는 하죠. 그쵸. 그러니까 구매 결정력이 굉장히 높은 플랫폼이기 때문에 네. 그곳에서는 무조건 판매는 해야 됩니다. 네. 돈을 벌려면 무조건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 판매가 잘 되는 플랫폼이 밀고 있는 게 제트 배송이고 그 제트 배송이랑 또 쿠팡의 로켓 배송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네, 두 사업자가 또 회사 안에서도 좀 싸우고 있다고 하는데 약간의 우위를 선점하는 게 아마존의 시스템을 비슷하게 가지고 하는 게 쿠팡이다 보니까
그 아마존에 있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그 배송 시스템이 거의 제트 배송의 형태랑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쿠팡은 약간 제트 배송 쪽이 약간 조금 더 우위를 가져가고 있는 형태예요. 네. 로켓 배송은 매입을 해야 되니까 돈이 좀 많이 자본금이 들 테지만 제트 배송은 판매자가 다 부담을 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그 물류 시스템만 이용하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쿠팡은 밀 수밖에 없는 게 제트 배송의 형태인데 제트 배송도 근데 되게 똑똑하게 들어가줘야 네. 이것도 오랫동안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고 제트 배송은 지금 트렌드라고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쿠팡의 정책이 언제 또 바뀔지는 모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제트 배송에서 빨리 치고 빠져야 될 때라고 한다면 또 빠질 수가 있을 지금 타이밍에 이 계약서가 안 바뀐 특약이 또 예. 유지가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제트 배송으로 어느 정도 올해 상반기는 좀 가져가 주시면 매출액은 좀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제 구매대행 관련된 채널이라 연관된 질문 한번 해보면 구매대행 하고 나서 제트 배송하면 확실히 이점이 있나요? 이점이 있죠. 단점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단점? 네,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 다들 똑같이 느끼시는 게 돈맥 영화잖아요. 아, 네. 돈이 막히죠. 네. 네, 근데 제트 배송도 비슷합니다. 정산이 좀 늦습니다. 아, 예. 네, 그 쿠팡 하시는 분들 다들 느끼시는 돈맥 영화를 똑같이 느끼시는 부분은 똑같아요. 캐시플로우를 좀 빨리 늘리고 싶으시면 윙을 하시는 게 낫지만 네. 근데 제트 배송을 해놓으면 안정적인 건 그냥 물건만 넣어놓으면 알아서 팔린다는. 내가 뭐 배대지로 상품 넣고 상품 등록하고 번역하고 이런 거에 대한 불편함에서 해외 구매 대행이 있었다면 네네. 어느 정도 제트 배송은 상품 하나만 상품 페이지도 거의 안 봐요. 네. 네, 쿠팡 고객들은 또 상품 페이지도 거의 안 보기 때문에 네. 거의 스와이프로 바로 구매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10명이 들어오면 7명이 사는 구매 전환율이 굉장히 높은 플랫폼이기 와, 때문에 대박이다. 네, 제트 배송으로 넣어주면은 언제 도착한다고 딱 뜨기도 하고 네. 제트 배송을 잘 나가는 물건은 배지가 로켓 배송 배지로 바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구매 전환은 훨씬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트 배송으로 같이 가져가시게 되면 귀찮지 않게 상품을 넣어놓고 알아서 판매가 되어준다라고 하는 이점이 있는 거 때문에라도 여러분들 제트 배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돈이 묶이기가 좀 두 배가 묶이겠네요. 왜냐하면 사입할 때 우리는 바로 돈 내야 되잖아요. 사입할 때 한번 묶이고 쿠팡에서 팔리면 쿠팡 정산 때문에 묶이고. 제트 배송이 좋은 점은요. 네. 일단 사입을 할 때 싼 값에 사입을 해가지고 쿠팡이 기본적인 객단가가 15,000원에서 30,000원이거든요. 네. 그러면 1,000원짜리, 2,000원짜리, 3,000원짜리도 사실 15,000원 정도에 팔 수 있어요. 아. 네, 예를 들어 문고리 후크 같은 거, 네. 아니면은 뭐 커튼 핀 같은 거 네. 이런 것들 되게 싸잖아요. 싸죠, 사실. 싸죠. 근데 얘네들이 쿠팡에서 팔리면 10,000원 가까이 팔리거든요. 아. 그러니까 뭐 몇백 원에 가지고 가는 건 몇만 원에 팔 수 있는 곳이 제트 배송이기는 해서 네네. 그냥 다이소 가기도 귀찮으신 분들인 거죠. 네, 철물점 가기도 귀찮으신 이런 분들이 제트 배송으로 내일 당장 받으려는 분들이 많아서 마진율은 고마진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돈은 많이 묶일 수 있다는 느낌을 받으시는 건 많은 물건을 넣었을 때. 아, 네네. 네, 그랬을 때는 많이 묶일 수 있겠지만 사실 판매 마진율로 봤을 때에는 매출액으로 봤을 때에는 높기 때문에 전 고마진이라서 그 정도에는 좀 감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3달이면 돌아오기는 하니까 네, 계속 이렇게 좀 돌려막기 그렇죠. 네. 네. 해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저 동의해요. 진짜 제트 배송이 지금 돈 벌려면 우선 들어가야 되는 것 같고 네이버 오늘 배송 예, 맞습니다. 그것도 진짜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이거 되게 여쭤보고 싶었는데 가장 최근 영상일 거예요. 거기에서 일본 큐텐, 라쿠텐, 아마존에 입점해서 팔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영상 올리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 영상 올리기 전에 라이브로 한번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국내에서 싸우지 말고 일본이라는 물가도 좀 어느 정도 있고 아직 온라인 시장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싸워야 된다. 근데 그 라이브를 하고 나서 영상을 보니까 그 영상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물어보고 싶다. 거기에 이미 잘 팔고 계신 분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던데 네네. 어떤 식으로 판매하고 계시나요? 그 잘 파시는 분은? 해외 쪽으로 잘 파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먼저 뭘 하시냐면 계정 여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아, 계정 여는 게 네, 계정 여는 게 어려워서 네. 어느 마켓에 내가 어디에 들어갈까 이걸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네. 혹시 야행성이시면 쇼피가 나쁘진 않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시차가 아, 다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새벽 대응을 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쇼피 쪽이실 것 같고 네. 택배 보내거나 이런 것들 시스템이 좀 잘 되어 있는 곳으로 좀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아무래도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 일본 시장을 노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본에서 제일 쉽게 마켓이 열릴 수가 있는 게 큐텐이에요.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이나 뭐 우리나라 플랫폼에 상품을 올릴 때에는 키워드 뭐 쓰지? 이게 굉장히 고민이시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일본어 못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일본에서 잘 파시는 분들도 일본어를 못 하세요. 네. 네, 그냥 팝하고 쓰시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를 고민하지 않으세요. 닭등이라고 하죠. 아, 닭등. 그래서 로켓 배송에 있는 것들을 네. 일단은 닭등을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쭉 다 올려놓고 입질이 오는 애들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거 왜 사지 싶은 상품들을 쭉 넓혀가지고 계속 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은 일본은 굉장히 재미있는 게 무슨 데이 같은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할인하는 기획전 데이들이 되게 많은데 그 기획전 때 굉장히 물량이 터져요. 그 물량이 터지는 날들이 1년에 4번이 오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견뎌내 나가시면 네. 일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좀 잡으실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품을 많이 깔아놓고 네. 기획전들이 왔을 때에 상품 가격을 좀 내려서 한번 판매가 될 때 왕창 한번 이렇게 밀어넣기 해가지고 판매를 해보고 그렇게 사이클을 한 텀을 돌려보면 일본 시장에 대한 이해가 좀 됐다라고 하면 마켓을 확장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큐텐이라는 시장은 100%라고 하는 이커머스 시장, 일본의 시장 중에서 한 10%도 안 되는 시장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서 몇 억씩 하시는 분들에 대한 영상을 제가 최근에 올려드린 거였거든요. 네네네. 근데 큐텐 이외에 아마존이랑 라쿠텐이라고 하는 회사가 네. 일본의 이커머스 시장에 거의 우리나라의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이나 다름없는 네.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으로 들어가시려고 하면은 그때는 조금 다른 전략을 좀 취하셔야 돼요. 네. 일본의 사업자가 있으셔야지 들어갈 수 있는 상품과 입점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지켜서 들어가시게 되면 좀 더 넓은 시장에서 판매가 또 가능하실 수가 있습니다. 큐텐 몇 개 올릴 수 있어요? 혹시 아세요? 큐텐은 제가 알기로는 10,000개까지? 만 개? 네, 올리실 수 아, 있는 걸로 만 알고 개. 있습니다. 이것도 그럼 좀 여러 계정으로 해가지고 뿌려놓는 전략을 쓰시나요? 네, 그분들은 거의 사이트 복제를 조금 해 가시거든요. 아, 예. 한 사이트를 좀 키워놓고 나서 잘 팔리는 애들만 모아가지고 두 번째 세컨 아이디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네. 잘 팔리는 애들만 갖다 올려놓고 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또 올라왔다 그러면 또 사이트 하나 더 열어가지고 또 이렇게 판매를 하시고 아, 네, 이렇게 합니다. 일단 한국이랑 되게 비슷하네요.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나 봐요, 이 전략은. 그리고 큐텐이라고 하는 회사는 사실은 인터파크 만드신 지마켓 네. 만드신 분이 만드신 아, 그래요? 곳이라가지고 네. 시스템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아. 그래서 한국 셀러들이 그 어드민이 아마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네. 미국식으로 좀 돼 있어서. 네네네. 근데 큐텐은 굉장히 직관적이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해서 네. 상품 등록하기도 편하고 관리하기도 좀 편합니다. 그래서 한국이랑 좀 더 유사하다는 느낌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마켓이기도 해요. 그렇구나. 네. 제가 이번 연도는 저도 일본 쪽 큐텐도 큐텐인데 진짜 라쿠텐이랑 아마존 재팬에 입점해가지고 물건을 팔아보는 게 제 목표거든요. 한국 것도 한국 건데 중국 거를 이제 수입해서 포장 바꾼 다음에 일본에 판매하고 싶은 욕심이 있거든요. 근데 일본 네.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포장 바꿔서 한국에서 온 것처럼. 그거는 네. 괜찮을 것 같은데 네네. 일본 고객들이 좀 까다로운 게 조금 있고 네. 사실 일본에서 좀 잘 나가는 게 아이돌 굿즈들이 그쵸. 좀 잘 나가고 네. 한국산 제품들 중에서 엄마들이 좀 좋아하는 물건들 제가 최근에 팔았던 건 요거트 메이커를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을 좀 팔았었거든요. 아, 요거트 메이커. 아, 네네. 네네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좀 고가로 해가지고 팔아도 좀 팔리더라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해외 시장을 좀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나라 아이돌들이 케이팝이 굉장히 일본에서나 해외에서 굉장히 각광받기 때문에 그쵸? 트위터랑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꼭 해놓으시고 그들이 지금 당장 쓰고 있는 들고 있는 것들을 당장 그 집 근처에 가셔가지고 찾아와서 상품 올리시고 파시면 무조건 팔립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에서 포장해서 한국 걸로 가는 거는 만약에 핸드폰 케이스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핸드폰 케이스나 핸드폰 액세서리들은 일본이 좀 늦어요, 생각보다.
걔네들 되게 뭐 디자인 제품도 되게 좋아하니까 또 빠를 것 같은데 라고 네. 생각들 하시잖아요. 근데 만약 일본에 가서 제가 도매 시장을 가보니까 여기 왜 핸드폰 케이스 왜 새로 나왔는데 아이폰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출시되는데 케이스는 없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국 애들이 디자인을 안 해서 중국에서 아직 안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메이드 인 차이나도 인정을 하는 쪽이라는 거죠. 근데 한국에서 디자인 바이는 코리안, 뭐 코리아 뭐 이렇게 있다라고 네네네. 하면 좀 더 좋아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패키지 바꿔가지고 중국에서 일본으로 상품 넣어주셔가지고 네. FBA로 만약에 움직이실 거라는 아, 거죠. 네네네네네. 네, 그렇게 갈 때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출 개념으로 하면 부가세 환급은 물론이고 각종 수출 바우처 사업이나 맞아요.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진짜 많잖아요. 맞아요. 상표권 출원부터 변리사부터 진짜 다 붙죠. 우리나라는 여러분 수출 국가. 그래서 제가 무역학과를 간 겁니다. 우리같이 좁은 땅덩어리는 무역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다. 근데 그래서 특히 수입보다는 수출을 겁나 장려해 주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는 국내 시장만 보고 있었네요. 예, 이제 해외 시장도 한번 좋은 게 노려봐야죠. 대출도 1%대로 나와요. 지금도. 아, 수출을 하겠다면요? 네. 야. 수출에 매출액이 있으면 내가 수출 더 하겠다. 네. 그러니까 대출 좀 땡겨다오. 그러면 알겠어. 라고 하고 1%대로 해서 몇 억 정도는 네 쉽게 나옵니다. 대박이네. 네. 그걸로 건물 사면 안 되겠죠? 사시는 분들 아, 그래요? 네. 아, 알겠습니다. 이제 조금 원론적인 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나는 솔로 출연하셨는데 네. 거기 출연하셨는데 워낙 퍼스널 브랜딩 잘하시니까 이게 퍼스널 브랜딩 관점으로 한 건지 아니면 정말 그냥 짝을 찾고 싶으셔서 출연한 건지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궁금했어요. 나는 솔로 출연 제의가 왔어요. 네. 먼저 왔었고 나갈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굳이 내가 전국에 지금은 넷플릭스까지 나오고 이제 전 세계에 내가 솔로라고 굳이 뭐 이렇게 다 밝히고 다닐 이유가 뭐가 있냐. 네. 퍼스널 브랜딩을 하려면 쇼핑몰 강사로 퍼스널 브랜딩이 돼야지 솔로로 퍼스널 브랜딩이 돼서는 되겠냐라는 생각이 네. 제가 이 출연 제의가 처음 왔을 때 나는 솔로가 그렇게 유행하진 않았거든요. 4기, 5기 때 제가 출연 제의를 받았던 거라서 네. 그래서 고민을 정말 많이 하다가 결국은 방송을 이렇게 안 하게 되고 나중에 한 번 더 제안이 왔어요. 네. 그때는 나는 솔로가 이렇게 그대는 이라는 라이팅도 좀 있었고 네. 그리고 그 돈 많이 버는 그 대구 막창 언니도 있었고 네. 그래가지고 퍼스널 브랜딩이 솔로로만 되는 게 아니구나 네네네. 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가는 길에 좋은 인연을 만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내 자체가 홍보가 되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나갔는데 사실 마음이 반반이었어요. 저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절반이었고 네. 만약에 그게 잘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한테는 나쁠 거는 없을 것 같다. 네, 그래서 나갔는데 저는 사실 나는 솔로를 안 보거든요. 네. 네, 저는 안 보는데 주변에 정말 많이 봐주시고 모니터링 많이 이제 다 이제 해주시고. 가면 알아보실 것 같아. 네, 강남 재력녀라고 자꾸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강남 재력녀죠. 지금 한 달에 막 2억도 넘게 버시는데. 와디즈 한때 네. 어쨌든 그래서 이런 빌드업들이나 그 인생 진짜 재밌게 사시는 것 같아요. 사실 결혼 안 하셨으면 나가셨을 거잖아요. 제안 오셨으면. 아닌가요? 저요? 저는 그거 엄청나게 고민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런 기회들이 왔을 때 제 인생의 모토 중에 하나인데 기회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힘을 기르자라는 게 제 인생의 모토인데 만약에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가 기회인지 아닌지도 모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것도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도 내가 힘이 없으면 날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들이 어느 정도는 왔을 때 다양한 경험들을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인생에서는 다 해보면 재미있고 내 삶에도 누군가랑 얘기할 때 나는 솔로 나갔다 왔다고 하면 다들 많이 보는 프로그램이니까 맞아요. 되게 궁금해하고 재밌어 하니까 저한테도 하나의 컨텐츠가 또 생기기도 해서 네. 저도 되게 재밌는 경험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이걸 발판 삼아 또 다양한 TV나 뭐 라디오나 그치. 이런 데에서도 나가게 될 기회들이 좀씩 찾아오는 것 같은데 그럴 때 더 인사드릴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인생은 근데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돼요. 아, 이런 그쵸, 거 그쵸. 나가려면 뒤에 그 학폭 했냐, 아, 그치, 데이트 그치, 폭력 그치. 했냐 뭐 이런 거 다 사인하거든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못되게 살면 이런 데 나가도 큰일 나고요. 그러니까 세상은 착하게 살고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착하게 삽시다. 네. 말씀을 진짜 이게 15년 내공이 지금 장난이 아니네. 어디 안 가네. 네. 야, 여러분 나는 솔로 출연하신 다나쌤 모셔서 아, 정말 근데 문제가 예. 하나 있습니다. 애인을 뭐요? 결국 못 찾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아직도. 네. 이 얘기만 잠깐 들어봐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관심 많으시고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시는 모습이 앞으로도 진짜 더 잘 되실 것 같아요. 거기 유튜브 가보시면은 되게 다양한 시도도 많이 하시고 막 네이버에 리뷰 같은 거 올리는 프로그램도 같이 네이버랑 같이 해서 막 계획하고 네. 계시고 이 유튜브 채널 구독해 놓으면은 저는 계속해서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네, 제가 헛된 정보는 잘 안 올리는 편이고요. 네. 여러분 찐 정보를 받기 위해서 다나쌤 조띠꾸알 네 부탁드려요. 아, 네, 라이브도 자주 하니까요. 오셔가지고 많은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프로그램 같은 거 좋은 거 있으면은 한번 나와서 그냥 홍보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시거나 아니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서 과장님 또 뵈러 와가지고 여러분들이랑 또 소통을 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나쌤이었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